또 우리가 진정한 주식이라고 했던 종목들, 나스닥 100 레버리지, 2배 QLD, 그리고 3배 TQQQ 아무거나 넣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근데 가장 파괴력이 크고 가장 등락이 심한, 유동성 변동이 심한 것이 3배 레버리지 TQQQ와 UPR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놈인 TQQQ라는 이 야생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달릴 때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생긴 지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처음 주식이 상장이 되고서 0.17달러에 시작을 합니다. 최근 평균 7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충 봐도 한 400배 정도 올랐거든요. 기간은 15년 동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는 이 사항을 가지고, 이 기억을 가지고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1억을, 아니죠, 1000만 원만 TQQQ를 그 시점에 샀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오늘의 시점 15년, 16년이 지나서 400배가 상승했으면 40억입니다, 여러분. 이제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작가님께서 직접 증명해내신 실전 매매법들이 등장하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이 성실함을 자본으로 치환해서 시간을 압축하는 비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중소기업도 다녀봤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뭐 지금도 중견기업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중소기업 직장인이 자신의 급여 대비 생활비를 잘 통제를 해서 시드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가장 바람직한 빚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그런 방식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은 5%고 우리 임금 상승률은 평균 3%입니다. 그럼 계속 2%의 갭만큼 자기 자산이 녹아내리는 거죠. 즉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의 재화의 가치가 계속 2%씩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메우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 회사 몰래 4대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책 또는 음반 이런 것들을 취입을 해서 별도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개발을 해내는 거죠. 또는 어플을 개발을 하고, 또는 블로그 활동을 하다든가.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어떤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것도 굉장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 힘들어요. 저는 한번 하면 끝까지 다 해보고, 해봤을 때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접든지 계속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그 자체로. 일단 자는 시간 자체를 줄이셔야 돼요. 너무 가혹하죠. 근데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면 자본을, 시간을 압축해서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성실함, 아까 얘기했던 근면 성실함을, 그 시간의 가치를 압축해오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레버리지예요. 자신의 신용을 지렛대 삼아서 미래 가치의 돈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처음 받는 대출이시면은 그게 지금 금리로는 6%, 7%대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근데 주식을, 그 돈을 다시 넣었을 때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4% 평균 올라가고요. S&P 500은 10에서 12%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숫자적으로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금을 다 떼더라도 2에서 3% 정도의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순익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용을 레버리지로 만들어 오는 한 가지 방법과, 그리고 주식 상품 자체를, 종목 자체를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5천만 원을 신용대출 6%로 당겨 오시면 10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을 했을 때 한 달에 55만 원을 내시면 돼요. 이거 사실 생활비의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죠. 지금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 300만 원 정도는 중위소득에서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50만 원 정도는 담배 피지 마시고 택시 타지 마시고 어디 좀 한두 번 덜 놀러 가시면 이게 다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50만 원 자체가 결국은 5천만 원이 되는 효과가 난 거예요. 자, 여기서 벌써 100배가 올라갔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진정한 주식이라고 했던 종목들, 나스닥 100 레버리지, 2배 QLD, 그리고 3배 TQQQ, 이것과 그리고 S&P 500, 명칭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S&P 500은 1배는 SPY, 스파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SSO, 2배 레버리지,
그리고 UPRO, 세배 레버리지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상품 중에 아무거나 넣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근데 가장 파괴력이 크고 가장 등락이 심한, 유동성 변동이 심한 것이 세배 레버리지겠죠. TQQQ와 UPRO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놈인 TQQQ라는 이 야생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달릴 때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생긴 지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처음 이 주식이 상장이 되고서 0.17달러에 시작을 합니다. 0.17달러가 최근 평균 7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봐도 한 400배 정도 올랐거든요. 기간은 15년 동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이 사항을 가지고, 이 기억을 가지고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1억을 아니죠, 1,000만 원만 TQQQ를 그 시점에 샀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오늘의 시점 15년, 16년이 지나서 400배가 상승했으면 40억입니다, 여러분. 22%의 세금을 제하더라도 약 32억 정도 되겠네요, 대충. 여러분 15년 동안 32억을 노동소득으로 가져오실 수 있나요?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QLD 2배짜리는 어떨까요? 이보다 더 하겠죠. 절반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QLD는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낙폭이 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QLD를 하셨으면 한 15억 정도 가져가시게 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과거 우리가 개발도상국, 대한민국 개발도상국 시절이었던 8, 90년대에 27%짜리 복리 상품이 있었어요. 일반 예적금이. 송은희 씨가 그걸 아직도 들고 있다고 하죠. 제가 볼 때는 대충 계산해 봐도 그게 한 1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 그 현금 그대로. 그래서 은행 직원이 제발 해약해 달라고 쫓아온다고 하죠. 방송에서도 밝히기도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실명으로 거론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TQQQ를 다룰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지금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달라고 하면 다 해주거든요. 나온 시기가 15년이라서 그 이전에 더 심각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돌려보고 싶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퍼스널 PC, 퍼스널 컴퓨터로 우리 대중들에게 1인용으로 보급되고 난 이후에 가장 심각했던 사항을 짚어보면 닷컴 버블이 있습니다. 이 닷컴 버블이 TQQQ를 그때 상황으로 돌려보면 마이너스 90%가 돼요. 그리고 5년의 기간 동안 전고점을 회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90% 마이너스가 나고 5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자는 TQQQ를 과감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 하락장은 다시는 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그 리스크 관리 체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사라는 월가에서 약 7경의 자본금으로 돌아가거든요. 7경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우리나라는 끼케야 8천조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거의 한 10배에 달하는 자본금이 1년에 순환되는 돈은 34경입니다. 대략적으로. 금리와 시장 변동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이 정도가 돌아가는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 90%를 5년간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적립식 매수하세요.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이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 대출 안 받으시고 그냥 월급에서 남는 돈을 보너스 타거나 사이드 잡이 생겼을 때 금액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나중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현금을 인쇄해서 TQQQ 엔진의 실탄을 공급하는 합법적 다봉 칸지도 전략도 책에서 투투로 공개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게 사실은 빅인데요. 제가 속으로 강의할 때 좀 공개해드리거나 나중에 제가 이제 유료 강의 모집을 할 때 그분들에게 사실 공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누려보시라고 맛보기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TQQQ 엔진에 공급하는 우리가 돈을 계속 발생을 시키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고 갑자기 TQQQ에 있는 돈을 뺏어 쓸 정도의 위험한 어떤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QDT라는 종목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QDT가 어떤 종목이냐면은 제로 DT라는 상품을 옵션이 매일매일 만기됩니다. 그래서 옵션이라고 하면은 풋과 콜로 나눌 수 있는데 선물 지수에서 인덱스에 투자했던 분들이 롱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레버리지를 써서 보통 뭐 10억, 100억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시장이 하락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 숏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게 감지가 됐어요. 그럼 그 위험을 해지할
방안으로 종목의 풋이라는 곳에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티켓을 삽니다. 예를 들어 100억 있으면 1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 티켓을 사는 거예요.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해서 금액을. 그럼 그것이 기간이 하루 차이로 흐르게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매도를 해서 티켓 값을 우리한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QDT라는 상품입니다. 제가 좀 갑자기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AI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해도는 이 정도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배당률이 얼마냐? 45%에 육박합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으면 배당금이 4,500만 원이에요. 1년에. 이런 주식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근데 간과하지 마셔야 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본 잠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필연적으로 이 상품을 개발한 사람들의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을 설계할 때 우리 상품은 40% 이상의 초고 배당을 쥐어줄 수 있는 상품이니 여러분들 사세요 하고서 광고를 해요. 이게 생긴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직. 근데 이것을 상품을 계속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수료가 1%에 육박을 해요. 0.97%. 우리가 보통 인덱스 ETF, S&P 500이나 나스닥 100의 지수에 투자를 하면 수수료가 0.03% 막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의 20배, 30배 되는 수수료가 그들이 벌어가는 수수료예요. 이것이 움직임으로써. 그 수수료는 고스란히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자기 자본 잠식이 일어나요. 1년에 10%. 많이 봤을 때.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초기 1년간은 12%, 15%막 떨어져요. 그리고 배당금은 42%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빼게 되면 한 25%를 지급을 한 거죠. 이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다 떼고 그 정도 수치가 나와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도박장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지노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돈을 더 많이 벌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수록 배당금이 더 세져요. 매주마다 들어오는 캐시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이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서 너무 주가를 많이 떨어뜨려 놓으니까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설계자들이 어떤 운영 방안을 취했냐. 배당을 조금 제한을 두자. 그렇게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자기 자본 잠식률을 주가를 보전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다시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제가 볼 때는 5%에서 10% 안쪽에 자기 자본 잠식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5%의 연 배당률은 세금을 다 빼고 그리고 배당금을 줄 때 15% 정도 되는 원천 징수를 떼고 서라도 30%의 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식이 있는데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피디님도 하시겠죠. 당연하죠.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냥 넣어두시고 가만히 두시면 자기가 돈을 벌어다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 TQQQ라는 메인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돈이 있으시면 비례적으로 1대1로 사 놓으시고 TQQQ에서 매주 발생되는 배당금을 아니죠. QDT에서 발생되는 매주의 배당금을 TQQQ에 그냥 무지성으로 적립식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년 지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쌓여 있을 겁니다. 수십억 원 자산가는 기본이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그게 실제 얼마가 되는지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티큐티큐 투자 전략이랑 방법이 혹시 있을지, 혹시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앞선 내용들에서 조금 언급을 거의 다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QQQ는 나이가 어리시다면 그냥 사세요. 아무 의심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자, 마이너스 90%가 났습니다. 자, 그럼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철학이 딱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 통찰로 인해서 마이너스 90%가 딱 찍히잖아요. 그럼 환호를 하게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으로 한 주를 만약에 살 수 있었다. 그럼 마이너스가 90%가 찍히면 1,000만 원으로 100주를 살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겁니다. 자, 이것을 걷어차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제대로 직시하시고 그 올바른 철학과 통찰대로 그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 확신이 이 책을 보시면 이루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90% 절대 올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AI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세계 자본을 돌리는 블랙록사,
그 블랙록사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알라딘이라는 AI 리스크 관리 서버가 전 세계 포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알라딘이 어떤 약자인데 어떤 리스크 관리인데 책에 그건 표현해놨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고요. 정말 이름 잘 지었지 않습니까? 램프의 지니, 소원을 들어주는 그 알라딘입니다. 여러분이 그 알라딘이 되시는 거예요. 램프의 지니를 소유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아실현이라는 평생의 수건인 그 소원을 이루시게 되시는 겁니다. 이 TQQQ와 QDT를 병행해서 운용을 하시면서 자본의 힘을 얻게 되시는 것이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가지는 그 돈의 의미는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돈 자체가. 책이 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이트 주간 랭크업이 벌써 됐다고 해요. 그 부의 시조 도서를 보고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부의 시조가 두 번째 책인데 첫째는 이제 돈의 성전이라는 철학서를 냈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읽더라고요. 읽다가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과 이스라엘의 고대 배경 지식이 없으면 1권을 소화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래서 너무 저의 입장만을 고수를 해서 두 번째 책은 제가 실제 강연의 내용을 그대로 녹여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편하게 쭉 읽으시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으시면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강연에 갔을 때 그 강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든지 기법이 나왔든지 그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나요? 없지요. 녹화된 본을 다시 돌려본다든가 그분의 저서를 다시 두드려본다든가 돌아본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책의 장점이 그겁니다. 그냥 읽힙니다. 그냥 의심 없이 쭉 읽으시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그냥 듣는다 생각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돌렸어요. 책 냈으니 첫 번째 거와 다르게 쉽다. 무조건 읽으면 된다. 하고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한번 읽어볼게 라고 대답을 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바로 사서 주문해서 인증샷을 보내는 부류가 있었고요. 근데 샀으나 읽지 않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혼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너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해서 옮겨서 담았다. 읽어봐라. 제발 읽어봐라. 내가 단돈 2만 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안 팔리고 팔리고를 떠나서 네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난 너를 걱정해서 제발 읽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일주일에도 3-4번씩 당부를 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당부를 했어요. 안 읽어요. 자, 오늘날의 미디어 세대들 때문이 아니죠. 이 미디어 세대들은 영상 쇼츠로 너무 단발성의 도파민을 유도하는 것들에 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지식에 주입을 할 수 있는 서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는 책 속에 있습니다. 고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필수 도서, 대학교 교양 과목에도 물론 지정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읽으세요. 철학서 읽으세요. 쇼펜하우 읽으세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쓴 거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제 책보다 어려워요. 기법서 수십 권을 읽어봤습니다. 유튜브 강의 몇 시간씩, 몇십 시간씩, 몇백 시간을 밤에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듣고 읽고 했는데 결국엔 이 책이 가장 쉽습니다. 이건 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수긍을 하시고 박수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명이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되게 다독을 많이 해요. 음악을 하는 애라 생각도 깊고. 근데 걔가 가장 처음 읽었어요. 완독을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책 읽어보고 박수친 건 처음입니다. 저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하고서 그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저한테 너무 기쁘다고 차도 사주고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출판을 한 출판사는 자비량 출판사예요. 제가 책을 무상으로 돌릴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돈을 받고 돌릴 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는 정가를 책정을 해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야 읽어요. 제가 이걸 지인들한테 PDF 파일을 무료로 돌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교육 시스템의 그런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안목, 그것이 한번 그 그릇이 생성이 되게 되면 너무 단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삽니다. 이 책은 그것을 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읽으세요. 주식을 주식이 아닌 철학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 열리게 해주고요.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읽으세요.
예, 읽으세요. 전자도서도 바로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서적이 사실 전문 서적에 가깝지만 철학서를 가장한 전문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감수하신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 책이 그분들이 여태까지 투자서도 읽고 기법서도 읽고 철학서도 읽었는데 이렇게 다루어진 책은 전 세계에 단 한 권도 없다고 자신들은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럼 제가 이것을 영문판으로 해서 세계의 글로벌 독자들한테 다시 나누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네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판권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번역비를 내서 유통을 시킬 생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11시 정도에 자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무얼 하냐?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책을 써요. 네, 책을 쓸 때 무작위로 씁니다. 떠오르는 것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쭉 써요. 그래서 그 파편들을 맞춰요. 그 목차를 정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써요. 하루에 평균. 출근하기 전에 한 2시간 쓰고 퇴근하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정리하고 운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실제로 책을 만약에 독자분들도 써볼 용기를 가지시고 책을 써본다면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시면 3주면은 원본이 일단 작성이 끝나고요. 목차와 나머지 정리를 하시는데 편집하시는데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그게 아주 힘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AI한테 그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텍스트 파일 그대로 넣어주시면 그냥 목차를 어느 정도 수렴을 시켜주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편집 다시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영문판으로 아마존에 유통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번역은 이미 다 끝났고요. 표지도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갈 때쯤 그게 다 제출돼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사실 영문판으로 보실 일은 없으시죠. 예. 저 전자도서이고요. 3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그 아마존 시장이 이제 풀어짐으로써 그거는 이제 제 본명 그대로 나가게 될 거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 위대한 유산을 내 자녀와 후대에게 안전하게 대물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작가님의 이 영화 같은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독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본을 움직이는데 누군가 감나라 배나라 처음 보는 사람이 저는 더군다나 증권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요.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름이 나 있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저의 그 양력에 대한 것을 보시려면 인터넷에 제 이름만 검색해도 그냥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 신원을 이렇게 보증을 하면서 여러분께 과감히 이건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의 시조라는 제목이죠. 예, 그리고 리뉴얼돼서 또 다른 서적으로도 나올 예정인데요. 그것도 이름이 부의 초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석과 시조라는 의미, 어떻게 보시면 되게 옛날 말 같고 구태의연한 말로 들으시겠지만 자기 자신이 가문을 처음 이름을 날릴 수 있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과 통념을 자기의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탑재하실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어쩌면 지금 고전으로 이렇게 불려오는 책의 분류로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식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책들이 있지만 저는 당당히 그 대열에 이 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거든요. 만약에 지배 세력이 1%고 범인들이 99%다 치면 저는 그 99%였다가 1%로 이제 막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뀌실 수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죠. 그럼 이분들만 바뀌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지구촌의 이 글로벌 시장의 인구들을 대비했을 때 0.00 몇 프로나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10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돼서 이 흐름에 올라타서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자아실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게 될 때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시면 돼요. 여러분 가문이 많은 나무들이 심겨지고 열매들이 더 나서 또 거대한 숲과 그 가문의 영토를 이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